예,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윤숙 증인, 여기서는 증인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네이버 그룹 대표에서 출석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화면을 보시면은 네이버 그룹의 동일인이 이혜진 씨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가 모회사고 상근이사 2분, 그 다음에 비상근 사회이사 5분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자료를 반기 보고서를 보니까 네이버 주식회사 비등기 임원이 98명이더라고요. 네. 우리 증인은 이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미등기 임원이고요. 쇼핑 부문을 맡고 있는 쇼핑 부문 대표입니다. 예. 그럼 쇼핑 부문 회사 내에서 한 사업 부문을 대표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어찌됐든 오늘 답변하시는 게 네이버 주식회사 네이버 또는 네이버 그 산하 계열사들과 관련해서 오늘 질의 주제들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시죠? 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걸 질의를 하는 건 지금 네이버가 플랫폼 사업자로서 우리나라 넘버원 사업자이고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전 세계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독점적인 것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이 공정경쟁이라고 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오늘 이 자리에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114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부동산 관련된 정보 제공에 대해서 이제 베타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경쟁사업자에게 이 다른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부과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고, 그 행위가 이제 몇 년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과정들에 대해서 쭉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부동산 114 같은 경우에 네이버와 함께 계약을 체결할 때 네이버가 요구한 조건들을 보면은 일정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3개월 동안 아무에게도 제공하면 안 된다.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경쟁 사업자의 그 정보 이용의 기회를 이제 박탈하는 것이어서 부동산 114도 불공정 조항이라는 반응을 초기에 보였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초기에는 그렇게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이버 내부에서는 이런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이루어졌었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 매물 정보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에 대한 내기는 맞는 사실이고요. 일반 매물은 그거와 상관없이 아무 곳에나 다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114에서는 일반 매물도 제공하지 않는 거로 오해를 하셨고요. 당시에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오해가 풀려서 계약이 체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체결되는 과정이 억지로 체결했다는 게 그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검증되는 확인 매물 자체를 만드는 그 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센터에도 부동산 114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114가 자기가 참여하는 그것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를 오직 이쪽에다가만 제공하고 다른 데 제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배타적 조건부 계약, 그 이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거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거 혹시 검토해 본 적 없나요? 네, 확인 매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가 최초로 고안을 했고요. 그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당시에 그 부동산 114 이외에 여러 CP들과의 상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오픈하였고 공동 사용할 수 있게끔 하였고요. 그리고 그 공동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CP들도 자사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경쟁 사이트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시스템을 활용한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동산 그 매물센터를 설립하고 그걸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약정이 없다면 이 부동산 114와 네이버 사이 계약에서 그걸 규정할 근거는 없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다고 지금 더 보신다는 거죠? 네, 부동산 114가 지급하는 소요되는 비용이 조금 있습니다. 한 1,000원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서버 비용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개별 114가 다 일일이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저희가 처음에는 그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조건과 좀 다른 그 사용 계약서에 대한 내용들은 서로 설명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지금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내부 컴플라이언스가 이게 제대로 작동되느냐 참 이게 쉽게 본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합니다.
하나 더 또 여쭤볼게요. 지금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홈쇼핑 알고리즘 조작권 관련해서 이번에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검색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들이 자기가 플랫폼 자체를 검색을 하면서 나오는 이익을 추구하는 거 말고 그의 오프라인이나 또 다양한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통해서는 부가 서비스 비즈니스가 있어서 그것을 겸직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즉 네이버가 부가 서비스나 오픈마켓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검색 시장만 그대로 활용하고 할 때면은 모든 부가 통신 서비스, 부가 서비스, 콘텐츠 프로바이더의 관계에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떤 접근을 하고 대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지적으로서 이 사건이 이제 공정위에서 조사받고 이번에 이제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런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플랫폼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는 또는 거기 접근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의 관계 속에서의 좀 공정하게 정상 거래를 하려는 그런 점에 대한 내부 논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플랫폼 사업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소상공인한테 좋은 플랫폼을 주자는 취지에서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나 혹은 여러 오픈마켓이나 홈쇼핑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쇼핑몰하고는 동등한 랭킹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 대해서 뭐 이 별 문제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을 플랫폼 그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한다는 걸 이용해서 다른 오픈마켓 시장과 경쟁을 하는 업체와 이익을 이제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가 하나의 숙제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관심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함께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네,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함께 검토해볼 의향은 있는데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번에 공정위에서 이제 말씀 주신 거와는 달리 저희는 쇼핑 검색 랭킹을 조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기영 의원님, 네, 질의 시간이 끝났네요. 네. 일단 질의 마치시고 필요하면 또 어떻게 질의를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하다 만 겁니다. 홈쇼핑 알고리즘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우선 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플랫폼 그 검색 사업과 그 다음에 실제 홈쇼핑 사업이 한 회사에서 같이 있는 거죠? 홈쇼핑이라고 말씀. 쇼핑, 아, 네. 네, 네, 네. 네이버 쇼핑, 예. 네, 네, 네. 쇼핑 사업과 관련해서 네, 같이 네. 한 회사에 있고 서로가 CIS이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된 논의를 좀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지금 현재 그 증인도 이 플랫폼 검색 사업과 관련된 것에 대해 다 이해를 하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상황도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알고리즘 조작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게 흔적이 없다. 네. 이렇게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저희가 일부러 사실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공정위가 잘못했는지 네이버에서 진술하는 것이 이제 진짜인지 이런 문제가 국민들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보도 자료가 배포된 게 있는데 이 보도 자료 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다 보셨죠? 네. 여기에 사실관계가 있고 오늘 올 때는 그 정도는 다 보셨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예, 다 보셨으니까 그 중에서 관련 법 위반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상품 정보 검색 노출 순위를 크게 2단계로 거쳐 결정한다. 그래서 먼저 검색어 관련성을 기준으로 해서 네이버 등록 상품의 기초 순위를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상위 300개 상품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성 함수를 적용해서 점수를 재계산하고 상위 120개 상품을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이 말이 다 가짜입니까? 맞습니다. 예. 네이버는 다양한 함수를 적용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 변경하였다. 네이버는 오픈마켓 사업 초기부터 성장 과정에 맞춰 자사 서비스의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조정 변경하였다. 또는 알고리즘을 조정할 때마다 사전 시뮬레이션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의 영향을 분석 관리하였다. 사실입니까? 가짜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다 전부 허위입니까?
아니, 허위라기보다는 짧게 이야기해 주시죠. 예. 네, 저희 그 인터파크 네. 그 저희가 그 보통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그 쇼핑몰들은 저희한테 최소 5천만 개 혹은 많게는 1억 개의 DB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알고리즘을 조정 변경하였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 네, 그 저희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서 조정 변경한 적은 없습니다. 자, 또 물어보겠습니다. 네이버페이 출시를 앞두고 네이버페이 담당 임원의 요청에 따라서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완화하였다. 사실이다 아니다. 저희 서비스가 완화를 한 건데 그동안 오랫동안 눌러놨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 개수를 눌러놔서 8개로 눌러놓은 거를 10개 정도로 완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존에도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노출 개수 제한이 오히려 있어서 오픈마켓보다 오히려 좀 더 노출 개수를 많이 내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시킨 거지 갑자기 저희 서비스를 우대한 거가 아닙니다. 기존에 원래 좀 눌러놓은 것을 살짝 조금 완화를 시켜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후에 이제 분명 윤종원께서 질의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질문하고 하는 것은 그 임의가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만약에 공정위가 잘못했을 수는 공정위가 공개로 사과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증인이어서 잘못했을 증인은 제가 전화해보니까 그래서 다시 저희가 철회를 했었어요. 네.